짜자잔. 제가 금년 말에 가장 기대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 3D 스캐너 레버포인트의 메트로엑스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짠! 레버포인트. 일단 에코백을 하나 줍니다. 뭐 냄새도 딱히 안 나고 에코백, 미라코, 레버포인트, 미니 시리즈, 레인지 시리즈. 이번에 나온 이 메트로엑스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있는데 이걸 줍니다. 어쨌든.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면 이거 무거워. 짜자잔. 메트로엑스 3D 스캐너. 이 제품은 제가 킥스타터로 제품을 사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 레버포인트라는 회사는 이제 3D 스캐너 쪽에서는 개인용, 약간 뭐 소형 회사 쓸만한 3D 프린터 쪽에서는 꽤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이 메트로엑스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약간 킥스타터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출시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메트로엑스가 제가 최근에 많이 리뷰를 했었던 크레어리티 제품군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안정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어서 이 겉모습만 봐서는 크레어리티의 제품과 좀 비슷해 보이죠?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와, 뭐 이 가방을 주네? 우와. 이 보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가방을 줍니다. 아무래도 뭐 고가의 이 스캐너 제품이다 보니까 보관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무겁구나. 왜 이렇게 박스가 무겁나 했더니, 그래서 뭐 택배 자체는 상당히 안정화에 온 것 같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짠. 박스 자체는 끝까지 다 열리진 않고요. 이거를 주는, 이게 나름 이 킥스타터 패키지에서 제가 구매했던 이걸 포함이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캐닝을 할 때 쓰이는 판이죠. 이걸 준다고? 잘못 왔나? 나 이거 구성 안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사려고 하던 거거든요. 요것만 거의 95달러 정도 합니다. 야, 이거 스캔할 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각도 조정이 되면서 스캐닝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턴테이블인데 요걸 줬습니다. 왜 줬지? 이거 구성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나? 오호. 제가 비싼 거 선택을 했었나요? 헷갈립니다. 약간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레이저들이 나왔을 때 시력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쓰는 보안경 이렇게 있고요. 이걸 잘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력 보호를 위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아답터가 있는데, 아답터는 11V 2A 제품 24W급의 아답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코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대시코에 맞는, 조금 헐겁죠? 유럽식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되긴 되니까 이걸로 껴주고, 짠!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이 스캐너를 거치해서 쓸 때 쓰는 부품 같고, 케이블들이 좀 많죠? 케이블들이 좀 두껍고 많은데, USB-C 타입으로 전원과 그 다음에 동시에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규격의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본체와 연결이 되고, 이거는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원 부분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VR 기기에서 많이 쓰였던 방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랩이 하나 주어지고, 그리고 요 아답터는 턴테이블을 위한 아답터였던 것 같아요. 본체 아답터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형태의 아답터가 제공이 되고, 요거는 12V 4A 아답터가 제공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USB A to C 단자를 하나, OTG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하나 주고, 저는 맥에 연결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술을 할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아그리빠인데 거의 한 3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흉상이라고 그러나? 요걸 주고요. 이건 테스트 스캔을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면 뭐 보증서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요 반사형 스티커, 그리고 매뉴얼, 중요하죠. 매뉴얼은 영어랑 약간 스페인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가 또 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걸 주네요. 이거 뭐야 이거? 스캐닝 판이겠죠? 아하, 야, 캘리브레이션 보드랍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공률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캘리브레이션 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건 뭐 사용을 할 거니까 처음엔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유리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인지 약간 사기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품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죠.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짜자잔. 오, 야, 디자인이 이쁜데요? 크레얼리티 랩터 시리즈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 적외선이 나오는 것 같고, 카메라, 스캐닝 카메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외선 LED 라이트들 있고, 육안으로 볼 때는 두 개의 큰 렌즈 같은 게 생겨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튼은 플레이 버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아마 매뉴얼 버튼이겠죠?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근데 약간 디자인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컴팩트하고 잡기 좀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랩터와 되게 디자인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네, 약간 핸드 고성능 스캐너의 모습을 좀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뭐가 있죠? 하단엔 삼각대가 있는데 삼각대 자체가 뭔가 좀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힘으로 하면 되나? 고급지게 생겼는데 조절이 안 되네. 여기 뭔가 이것들을 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올라가는군요. 오, 나름 꽤 높이 올라가는데요? 스캐너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헤드북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 꽤 튼튼한 미니 삼각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아까 요게 이 스캐너를 여기 보면은 4분의 1인치 나사 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 꼽고 여기다 꼽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밖에 구성품은 이제 없고, 일단 한번 연결을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세팅을 해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동안 이 메트로 X의 주요 장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14개의 블루 레이저 크로스 라인으로 스캔을 한다고 하고, 7개의 파레럴 수평 라인이 있고 62개의 라인 블루 풀필드 스트럭처 라이트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턴테이블이 그냥 기본적으로 모드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 스캐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긴 하지만 약간 오터와 같이 일반 적외선 스캐닝을 지원하는 제품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블루레이저 스캐닝을 좀 집중적으로 할 때 좀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사실 구매한 지 꽤 돼서 이게 킥스타터 제품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디테일한, 약간 이런 디테일한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설계 부품 이런 것도 스캐닝할 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버 포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맥에서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안 돼서 이 악성 코드를 우회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레버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크레얼리티가 꽤 큰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레버 스캐너를 한번 켜보면 일단 여기다 이 스트랩도 좀 걸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버 포인트 이 기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두껍죠?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일단 본체를 USB-C 타입으로 맥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연결 부위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하단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굉음이 들립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약간의 소음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스캐너 연결이 됐으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캐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식이 안 됩니다. 지금 최신 버전으로도 인식이 안 돼서 별도의 킥스타터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된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 따로 있군요. 하단에 바로 있었네요. 하단에 바로 있었는데 지금 제 위에 있는 거 설치했습니다. 다시 설치하도록 오도록 할게요. 제 지금 맥3 맥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C 성능이 맥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됐죠. 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도 스캐너 연결되지 않았다 나오는 거 봐서 한번 뺐다가 다시 꼽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다시 가동이 되고 있고, 아직 스캐너 연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됐다. 스캐너 연결이 지금 바뀌었고, 화면이 스퀘어 펌웨어를 일단 업데이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자, 다시 한번 구동을 하고 재접속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인식이나 뭐 구동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거 지금 윙 하는 소리가 발생을 하고, 이 레버 포인트 소프트웨어에서 또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뺐다 꼽아 볼게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뺐다 꼽으니까 스캐너 연결이 됐고, 이제 스캐너 연결됨이란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설정에서 기본 정보라고 나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열고 한번 스캐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시작 중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짠, 여기서 이렇게 6개 나오고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서 뭔가 깜빡깜빡한 게 있는데 메인에 이렇게 6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루라이트 점이 보이는 건 딱히 점으로 안 보이네요. 그래서 모드를 교차선 모드, 평행선 모드, 뭐 자동 회전대 모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교차선 모드로 해서 뭐 하나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 중에서 이 특징 스캔이라는 게 있죠. 오토 모드로 바꾸고 특징 스캔, 이건 모드가 전환되는 약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게 레이저 나오네. 지금 이제 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야, 스캔이 잘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리고 요걸 한번 놔두고 해보면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하니까 스캔이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치 포인트가 뭐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붙는 느낌은 아니고, 야 근데 지금 무지막지하게 그 블루 레이저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명장면이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스캔이 됐고 완료를 한 다음에 이건 좀 사용법을 좀 더 연구해보고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캘리브레이션도 한번 진행해봤는데 캘리브레이션은 딱히 그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객체 모드라고 해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모드가 있고, 특징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모드 중에 하나가 있고, 마커 스캔이 있습니다. 별도 마커 없이도 바로 스캐닝이 가능한 모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캐닝이 많은 레이저를 써갖고 이거를 스캐닝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스캐닝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서 지금 보면 약간만 좀 움직임이 발생해도 로스팅이 발생합니다. 트래킹 로스팅이 잘 발생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삼각대 같은 걸 놔두고 사용을 해서 쓸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래도 뭐 나쁘지가 않은데, 약간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로스팅이 좀 자주 발생하고,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거를 추적을 하면서 따라가 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약간 자가 복제처럼 막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스팅을 다시 트래킹을 다시 찾아도 얘가 그걸 제대로 보정해 주지 못하고 데이터 상으로 좀 뭉개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보통 저가형 스캐너에서 이런 현상들을 저는 겪었었는데, 나름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꽤 가격이 있는 제품 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돼야 스캐닝이 편하거든요. 매번 마커를 놔두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삼각대를 놔두고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턴테이블 방식으로 좀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결과를 보면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원클릭 정리로 과연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려나? 원클릭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은 나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긴 하네요.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스캔이 된 것처럼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측정이 되어 있는 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마커 스캔은 잘 됩니다. 워낙 스펙이 좋은 또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마커 스캔은 명확하게 마커 자체를 스캐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트래킹이 잘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마커 스캔 같은 경우는 마커 인식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손쉽게 뭐 특별히 트래킹 로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측정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 스캔 같은 경우는 특징 스캔에 비해서는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고요. 원클릭 편집으로 했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대충 스캔했는데도 데이터가 좀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테스트한 거 조금 아쉬운 거는, 보통 이런 레이저 마커 스캔을 했을 때는 아주 디테일이 좋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캐닝, 3D 스캐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스캔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캔을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융합을 진행하면, 원클릭 편집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나름 깔끔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원래 스펙상 0.03mm인가? 상당히 0.0mm에서 0.03mm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스펙을 갖고 있는 스캐너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 치곤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나쁘지는 않은데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메쉬 구성에 가서 이 그리드 크기 자체를 최대한 작게 해서 품질을 최대치로 올리고 적용을 하게 됐을 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약간 이런 개인용 스캐너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턴테이블을 사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턴테이블을 좀 연결해 보면, 저도 이걸 사실 처음 써봐서 이 제품, 이 레버포인트라는 회사의 이 턴테이블 시스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데, 자, 마커 스캔을 하고 스캔 모드를 턴테이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이 전용 거치대를 이용해서 껴주고, 여기 보면 삼각대 이렇게 있죠. 삼각대를 꼽을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삼각대에 꼽아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올리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올리는 형태로 거치를 하고, 자, 그리고 좀 높여야겠죠? 이 정도로 삼각대 높여주고 이렇게 놔둔 다음에 피사체를 거꾸로 했군요. 지금 턴테이블 모드로 되어 있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듀얼 턴테이블 모드를 연결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연결, 블루투스 형태로 연결이 되나 봅니다.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누르기 전에 각도를 좀 맞춰주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턴테이블 모드를 했을 때부터는 실시간은 아니네요. 약간 렉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각도마다 충분히 스캐닝을 하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좋네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걸려서 얘가 바로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스캐닝을 하고 각도에 맞춰서 조절해서 돌려주고, 블루라이트가 반짝반짝이면서 마카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스캐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객체를 특징을 스캔하는 방식 스캔 자체는 안 되지만, 오히려 정밀 스캔 자체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턴테이블과 그 다음에 연동을 해서 마커 모드를 이용하니까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턴테이블 자체에서 각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각도 조정을 잘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타워 형태의 마커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이 마커를 유실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때는 꼭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워 형태의 마커를 배치해 줘서 마커를 유실하는 경우를 꼭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매 후 꽤 시간을 갖고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제가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약간 이상했던 점들, 그런 것들의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사용을 해봤었던 3D 스캐너가 최근에 이제 크레올리티 제품군만 사용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오토를 쓰면서 어떻게 스캔하면 되는지 좀 많이 깨달았었죠. 그런데 약간 이 제품은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옛날 레거시한 방식의 3D 스캐너의 사용법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뭐 좋게 말하면 원칙대로 사용하는 것에 좀 어울리는 형태의 스캐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블루레이저를 사용해서 마커 트래킹을 하는 기능도 좀 기대를 했었지만, 오토에서 그런 거 없이 워낙 잘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제품에서도 객체 스캔이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이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부분은 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 연결이 됐고, 새로운 신규를 만든 다음에 한번 객체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제품의 특징이 좀 느립니다. 뭐 어쨌든 이 특징 스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징 스캔을 누르고, 특징 스캔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레이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블루레이저 깜빡깜빡하면 나오고 있고, 화면상에서 캡처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게, 네, 저 이렇게 해서 이거 처음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적합도 잘 뜨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작을 눌러보면 여기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누르면 스캔이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객체를 이 트래킹하는 걸 금방 좀 잃어버립니다. 물론 아주 천천하게 움직이면 꽤 괜찮게 됩니다. 네,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 꽤 괜찮게 되는데, 이게 조금만 객체 특징들이 조금만 명확하지 않거나 잘 안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 모양들을 잃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조사에 문의해 보니까 이 레버 포인트 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퓨전 기능을 이용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특징들을 잡고 트래킹하는 자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 레버 포인트 소프트웨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하드웨어 자체 이슈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좀 흉측하게 결과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해 보니까 이때는 이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턴테이블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테이블 세팅을 하고 새로운 스캔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가로 세로 바뀌어 있으니까 세로로 바꿔주고 각도를 조정해주고요. 자, 그리고 턴테이블을 돌려주고 시작. 이렇게 스캔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이 제품을 처음에 약간 홍보를 할 때부터 턴테이블과 이용했을 때 특징 스캔이 잘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약간의 과대 광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턴테이블을 놔두고 특징 스캔을 했을 때는 스캐닝이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뒤틀렸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특징 스캔 자체가 되게 이 팔로우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사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퓨전을 통해서 합치면 잘 통합이 된다고 답변을 해줬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전도 당연히 잘 안 되겠죠. 데이터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특징 스캔을 하면서도 트래킹 자체가 로스가 발생하는 것은 메트로엑스가 펌웨어 업데이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좀 더 저렴한 오토 시리즈가 그러한 이런 턴테이블과 같이 정교한 움직임 아닐 때도 대충 스캔해도 트래킹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더 비싸단 말이죠. 물론 턴테이블이 포함된 가격이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서도 저와 같이 이 트래킹 중간에 로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용자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메트로엑스가 물론 특징 스캔 자체가 메인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개선을 하거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은 이 메트로엑스 제품 자체는 특징 스캔은 약간 옵션 같은 기능이고, 실제로는 이 마커 스캐닝 자체가 그래도 제일 강력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마커 스캔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가 없이 제법 잘 되고, 다만 여기서 지금 모드가 뭐 교차선, 전체 필드, 평행선, 자동 회전대가 있는데, 자동 회전대 같은 거는 꽤 재밌는 기능인데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 부분은 아직 좀 안정화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필드 같은 경우를 좀 보면 특징 스캔이랑 거의 비슷하게 다양한 레이저 선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맥북 프로 M3 맥스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한 6프레임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고사양 스캐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대신에 지금 이때는 이 마커를 스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를 붙여놓은 것들을 올려주면 훨씬 더 트래킹이 좀 더 쉽겠죠. 자, 그리고 한번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스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이 상당히 잘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낮은 평면에 있는 것들도 스캔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캡처를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부족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소프트적으로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마커를 트래킹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역시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기존에 원래 레버 포인트 제품을 썼던 분들은 뭐가 문제냐, 원래 다 그런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레버 포인트 쪽에서 조금 더 개선해주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스캔 따는 다르게 거의 트래킹 로스 없이 바로바로 스캔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도 결과물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킥스타터 펀딩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인 레버 포인트의 메트로엑스 제품이었는데요. 사실 좀 기대가 컸다 보니까 실망도 큰 제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게 킥스타터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이라서 아직은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여러 차례 갖추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 고려하더라도 일단 스캔이 잘 됐을 때는 기본 스펙 자체는 훌륭한 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레버포인트 제품을 통해서 스캔하는 방식이 몸에 익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처럼 개인용 3D 스캐너를 최근에 나왔던 클래리티 제품군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대충 해도 스캐닝 되는 방식으로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제품을 받고 저처럼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대충 하는 것으로는 특징 스캔에서 로스가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원래 과거부터 3D 스캔을 해왔던 분들이 썼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밀도 부분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짧게 테스트 해봤을 때는 꽤 괜찮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쉽게도 이 제품이 소개했었던 초고 스펙 정도의 스캐닝은 절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식 펌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될 때 한번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질지 뭐 랩터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런 컨텐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아쉬운 게,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이 전원을 꼽는 순간부터 전원이 들어가는 구조이고 따로 뭐 전원을 끄는 버튼 같은 게 없습니다. 레버포인트 쪽에서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는 방법에 따르면 일단 소프트웨어를 끄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에서 USB 케이블을 제거를 한 후에 그 후에 이 전원을 제거를 해야 보드에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번거로워서 여기 전원 버튼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생기는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